자, 첫 번째 파일을 만들 건데,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니라 그냥 아주 기본적인 HTML5 기준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느낌표 탭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일이 복타입 HTML 안에는 HTML 태그와 그 내부엔 헤드와 바디가 들어가더라 라고 진행을 했었고요. HTML은 우리가 이제 언어 형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랭귀지를 ko-kr을 쓰시면 되더라. 신기하게 R이 저렇게 먹지? 자, 그 다음에 헤드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태그는 메타라고 있었죠? 캐릭터 셋 utf8 그리고 타이틀 반응형 기본 개념 체크. 자, 그리고 그냥 여기다가 링크 태그를 통해서 CSS만 따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만들 거예요. 리셋 없고요. 커먼 없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이름 그대로 C q 쿼리 to CSS로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이름을 쓰시든 관계는 없어요. 자, 여기다가는 반응형 체크라고 h2로만 일단은 쓰겠습니다. 됐죠? 자, 현재 내용을 기준으로 그냥 CSS를 열어줄게요. 자, 이렇게 문서가 열렸고요. 자, 주석 다 빼고 그냥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다가 우리가 쓰던 대로 본다면 body라고 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회색을 하나 넣어줄게요. 그리고 h2는 가로값 100%에다가 높이값 100픽셀을 써주고 색깔은 끝입니다. 너무 100% 하면은 안 보일 수 있으니 조금만 줄여서 70%에 낮은 오토. 자, 결과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이즈 조절해 보시면 사이즈가 아무리 작아져도 70%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대로 처리를 하고 있게 되죠. 70%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해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난 고정 사이즈 1440 픽셀이야 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1440 픽셀로 고정을 해 놓으면 당연히 사이즈는 줄었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가로 스크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현재 내용으로는 개발자 페이지로 바꿔 열었을 때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원하는 기기 위주로 가려면 아래에서 이 두 번째 기기 위주로 사용하는 버튼을 눌러 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보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량 줄다가 보이시나요? 양쪽 끝에가 그대로 전체적으로 스케일이 줄어서 만들어져요. 그럼 소형기기 320픽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글씨로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겠죠. 그냥 비율대로 작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페이지가 스마트폰에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나올 겁니다. 보일까요? 안에 내용들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확대를 쫙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래서 보잖아요. 그쵸? 응. 왜 안 보여?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배율 조정해가지고 누르잖아요. 여기 확대 쭉 해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줄여가지고 다시 오른쪽 와가지고 여기도 확대해서 보고 줄여가지고 확대해서 보고 그죠? PC 기반의 환경이 그대로 모바일로 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스케일만 줄은 화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절대로 모바일 최적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PC 화면을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게 다예요. 이건 반응형이 아니에요. 반응형이라고 말하는 건 해당하는 디바이스 기기, 사이즈 환경에 맞춰서 뭘 하는 것. 내가 쓸 수 있게끔 그 조건에 맞게끔 변경시켜서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반응형 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안드로이드에서 새로운 버전이 나왔죠. 12L이라는 버전이 하나 있어요.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드로이드 버전 중에 12L 무슨 버전일까요? 안드로이드는 어디 쓰는 버전이에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에서 쓰는 버전이에요. 근데 거기에 L이라는 게 붙었다는 얘기는 뭐냐? 작은 기기가 아니라 요거 타블렛이라는 기계에 붙이는 거예요. 타블렛 환경에 맞게끔 구성을 맞춰주는 거. 또는 그 이상에 들어가는 기계의 구성을 맞춰주는 거. 기기별 사이즈에 맞게끔 구성을 다르게 주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웹페이지를 만들어주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반응형 웹이라고 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H2라는 이 사이즈가 나는 1440 기준으로 그냥 만들어줄 거야. 이러면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마트폰에서는 1440을 그대로 스케일만 줄여가지고 배치를 할 거니까 글씨도 굉장히 작고 내가 뭔가 버튼을 누르거나 형식을 쓸 때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기기들에 대한 사이즈를 비율을 보고 그 기기들에 맞게끔 디자인과 해상도와 틀과 내용들을 다 바꿔서 적용하게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해상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 그 내용에 맞춰서 스마트폰은 첫 번째 있는 이 디자인으로, 타블렛은 두 번째 있는 디자인으로, 노트북은 세 번째 있는 디자인 기준으로 작업을 해라. 결과를 보여줘라. 그래서 각각 환경에 맞게끔 웹페이지를 쓰기 편하게끔 해주자.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반응형 웹은. 반대로 얘기하면 앱 필요할까요? 앱이 필요 없죠. 웹에서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앱은 따로 설치를 해서 하셔도 돼요. 앱도 중요한 거니까 좋은 거니까. 근데 자, 앱과 웹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그걸 알고 시작을 해야겠죠. 웹과 앱의 차이가 뭘까?
첫 번째는 얘기한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인터넷 연결에 차이가 있어요. 인터넷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좋아요. 또 두 번째, 앱은 별도의 UI가 있다. 별도의 UI가 존재한다. 근데 이건 좀 옛날 말이죠. 지금은 웹이든 앱이든 동일하게 가는 경우가 좀 더 많죠. 정확하게 말하면 별도의 UI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앱이 더 화려하거나 무거운 데이터를 처리 가능합니다. 왜? 아예 내 핸드폰에 다운받아 쓰면 되니까 처음부터 그게 1기가가 되든 10기가가 되든 기계가 받쳐주면은 그냥 그만큼 다운받아 쓰면 되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웹은 그럼 안 되죠. 환장하는 거죠. 진짜 인터넷 하나 페이지 띄우는데 막 10분씩 걸리고 이러는 거죠. 결국엔 앱과 웹의 가장 큰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무게 차이일 수 있어요. 크게 따지자면. 요즘엔 앱도 인터넷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이 쓰고 계신 것들 중에 배달앱 켰는데 켜졌어. 인터넷 안 되면 어떡해? 못 쓰는 거잖아요. 그쵸? 요즘 나오는 게임들 그냥 다운받아서 게임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다 인터넷 연결해서 쓰죠. 랭킹 해가지고 하더라도. 인터넷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들의 얘기는 또 옛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 다 앱이든 웹이든 관계없이 인터넷 환경이 다 구축이 되어야 동작을 합니다. 시절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무거운 데이터를 중요한 건 무거운 데이터를 미리 내 핸드폰에 다운받아 놓고 쓸 수 있는 환경인 거냐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바로 변화돼서 쓸 수 있는 환경인 거냐 이 차이인 거죠. 무슨 말이냐 결국엔 서버 데이터 내용이 변경이 바로 처리가 되는 거냐 아니면 별도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거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앱은 구글이나 애플이나 다른 여러 앱스토어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등록하고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요즘 더 빨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승인이 되고 통과가 되면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런데 웹은 그딴 게 뭐가 필요해요? 그냥 내가 바꾸는 순간 바로 바뀌는. 어떻게 보면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내 컴퓨터에 관련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자료만 변경되느냐 기본적인 틀은 다 다운받아 놓고 쓰느냐 그럼 무거워도 전혀 관계없겠죠. 앱은 기본 데이터만 변경되면 되는 거니까. 웹은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형식 자체가 다 다운받아서 그때그때마다 새로 갱신을 하는 거죠. 네이버 매일매일 자료 바꾸면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앱에 대한 단점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웹에 대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아이가 PWA라고 하는 아이예요. PWA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쓰는 건 앱처럼 다운받게 해놨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웹이었던 거예요. 기본적인 틀만 다운받아 놓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웹처럼 그냥 바로바로 갱신이 되게끔 해놓은 거죠. 즉 크고 무거운 데이터만 살짝 해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바뀌어주는 형식, 그걸 PWA라고 보시면 가능해요. 그럼 이 아이들의 기반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HTML, CSS로 사용하는 반응형 웹입니다. 위쪽에 있는 앱은 달라요. iOS를 사용한다. 그러면 스위프트와 함께 당연히 기본적인 HTML, CSS의 개념과 JS 개념들을 섞어서 만듭니다. 만약에 이게 안드로이드였다면 뭐 상황마다 달라요. 플러터를 쓸 수도 있고 리액트 네이티브를 쓸 수도 있고 뭐 고를 쓸 수도 있고 다양한 환경이 생겨요. 어쨌든 안드로이드 OS에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관련된 HTML, CSS나 이런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전혀 다른 형식을 씀에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있는 코드는 잘 보면 HTML과 CSS와 다르지 않은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웹은 우리가 알고 있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맞겠죠. 얘네들은 그래서 HTML, CSS로 소위 얘기 안 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각각 별도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그래요. 자, 여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앱이 아니라 일단은 웹이고요. 차후에 뭐 PWA들을 가든 뭐 하든 웹 기반으로 가는 것이고 이때 내가 만든 아이가 고정 사이즈, 단순한 고정 사이즈였다면 이것은 1440i는 이렇게 사이즈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작아지는 환경이 됐을 때 글씨가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보일 겁니다. 어때요? 잘 보이시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의 크기는 이 스마트폰 사이즈와 거의 동일하게 더 크네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택도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구성에 맞게끔 조절을 해줘야죠. 반대로 스마트폰의 구성에 맞는 것을 그대로 늘려버리면 오히려 엄청나게 큰 화면이 나오겠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화면일 겁니다. 이거 스마트폰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네이버의 페이지예요. 타블렛과 그 구성에 맞게끔 어떻게 돼요? 작게 구성을 해줘야죠. 타블렛은 타블렛 구성에 맞게끔 이렇게 새로 구성을 해줘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해당하는 각 영역별 구역이 필요할 거예요. 그 구역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미디어 쿼리라고 합니다. 필요한 구성을 처리하기 위해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동일한 디자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곳. 자, 이 범위를 우리가 그냥 미디어 쿼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바꿔보겠습니다. 골뱅이 미디어. 이거는 뭐 공통이에요. 그냥 웹페이지 제작을, 뭐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웹 제작 구성을 화면으로 하겠다. 화면에 들어가는 구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기의 보이는 영역의 최대 크기는 600픽셀까지로 하겠다. 이 이야기는 풀이를 하자면 웹 제작의 구성을 화면 보이는 구성이다. 그럼 뭘까요? 그리고 화면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스크린. 뷰폴트는 화면에 보이는 어떤 구성 처리?
사이즈 뭐 이런 내용이에요. 뷰포트로 보셔도 되지만 여기서는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보이는 영역의 최대 크기는 구성이며 엔드 최대 크기라고 해놨어요. 자, 여기서 최대 크기는 가로일까요? 세로일까요? 가로. 평균적으로 가로. 근데 난 세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세로로 하셔도 먹어요. 근데 세로 기준으로 웹페이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거의 가로지. 네. 그래서 최대 크기 맥스 위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성 그대로 600 픽셀이라고 씁니다. 이때 잘 보시면 분류가 됐는데 얘는 무엇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묶어줘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중괄호로 묶었지만 수행하는 기능 자체가 중괄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하나의 묶음입니다 라는 뜻으로 괄호로 쓰는 것 뿐입니다. 이게 하나의 구성 세팅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웹 제작 구성을 할 건데 화면이 아니라 모든 기기, 모든 환경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기준 크기를 최소 320 픽셀이고 밀리미터로 할까요? 그러면 10 밀리미터이고 최대 50 밀리미터다. 아니다. 한 100 밀리미터이다. 자, 이렇게 쓸게요. 모든 성경이라고 안 하겠죠. 사실 밀리미터로 썼으면 이거는 인쇄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분명히 웹 제작 구성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쇄를 고려하겠다. 그럼 웹 뺄게요. 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똑같이 제작 구성이에요. 웹이든 뭐든 관계없이. 그러면 일단은 미디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누구를 고려? 인쇄. 그럼 프린트. 하고 and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기준의 크기를 최소 10mm. 그럼 어떻게 해요? min with 10mm. 그리고 최대 max with 100mm.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구분이 안 가죠? 프린트 이자 최소 10mm 이자 100mm 최대 이자 얘도 충족해야 되고 얘도 충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파일을 and 그리고 앞에 있는 거를 기준 바로 각각 내용 이렇게 맥스도 바로 이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뭐 해라? 수행해라. 사실 위에 거랑 똑같아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제작 구성을 뭔지 모르겠어. 그냥 모든 환경을 고려하고
기준 크기는 최소 320 픽셀이며 최대 600 픽셀이다.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것만 작업을 하겠다.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요? 미디어 모든이니까 올. 또 엔드. 그리고 최소 320이니까 민 위드 320 픽셀. 또한 엔드 최대는 맥스 위드 스윙. 하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보기가 되게 불편하고 어디까지인지 우선 보기 힘드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시오와 무엇을 어떻게 하시오라는 이 아이들을 범주를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바로 이게 반응의 웹의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이에요. 그래서 이 범주, 여기서 써있는 모든 환경 기준에서 320 픽셀과 600 픽셀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내가 여기서 뭔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 기준으로 한번 써볼게요. 똑같이 쓸게요. 골뱅이 미디어 볼 엔드 민 위드 엔드 맥스 위드 600 픽셀 써줍니다. 이때 중간중간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어를 구분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하듯이 똑같이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되고 min with, max with 썼을 때 끝났다란 뜻으로 세미콜론 쓰시면 동작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셔야겠죠. 자, 중괄호가 쓰면 중괄호 안에 중괄호 들어가는 게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애니메이션 쓸 때 키프레임즈 쓸 때 중괄호 안에 기능 썼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범주 안의 기능들은 이 중괄호 안에 나는 기입하겠습니다. 서포트 할 때도 그렇게 썼고요. 키프레임즈 할 때도 썼고요.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해당하는 이 미디어 스크린 끝나는 범주니까 여기까지 입니다. 이거 안 닫으면 안 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라는 뜻으로 주석을 달아주세요. 그래야지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다 쓸 필요는 없어요. 320부터 600까지입니다 라고 언급해 주시면 돼요. 언급해서 기억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입력하셔도 전혀 관계는 없고요. 중요한 건 열었으면 무조건 닫아라. 규칙. 그럼 이곳에서 제가 저기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요 그대로 끌고 올게요. 뜯어서. 이렇게 바깥에 써놓은 이 아이들은 이 안에 있는 여기 써놓은 미디어 올 민 위드 320 맥스 위드 600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왜? 그냥 전체 공통으로 난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즉 320과 600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모두 이 내용대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럼 320과 600은 여기 있는 내용을 작성한 것만 변경을 하는 거고 작성하지 않은 건 본래 가지고 있던 내용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보는 게 낫겠죠? 다른 거 말고 바디 그냥 똑같이 그냥 그대로 다시 갖다 쓰는 거예요.
난 모르겠고 백그라운드 컬러만 회색이 마음에 안 들어. 회색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정렬에 상징인 컬러를 써보자 할 수도 있죠. 그럼 결과는 H2는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나머지 320과 600 픽셀 사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 바디가 요구하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설정이 바뀐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그쵸? 새로 고침. 전혀 안 바뀌는데? 전혀 안 바뀌어요. 이상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풀어볼게요. 풀고 사이즈를 줄이면 먹어요. 그냥 사이즈를 줄이면 먹는데 아래 요거 토글 버튼을 누르면 안 먹어요. 사이즈 범위 들어갔는데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실제 디바이스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잡혀져 있어요. 900 몇십 픽셀인가 있어요. 그 아이를 기준으로 내가 강제로 변경해라 라고 옵션을 주지 않으면 안 먹어요. 무조건 최소한의 그 크기를 기준으로 동작하게끔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강제로 풀어주는 옵션이 뭐냐? 메타 뷰포트예요. 메타 뷰포트란 요 기능을 써주지 않으면 반응형은 절대 동작하지 않아요. 그냥 브라우저에서만 바뀌는 거지 실제 사용하시는 기기, 실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기들, 뭐 다른 기기들에서 320과 600 사이의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에 동작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 내용이 뭔데? 뷰포트 화면에 보이는 구성을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로값을 보여주는 가로값을 어떻게? 디바이스의 위드 기기에 들어간 이 가로값을 기준으로 나는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비율을 기본 스케일을 1대1 비율로 처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즉 디바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이 1대1 비율의 스케일을 이 환경에 맞추면 그거대로 작업하겠습니다. 요거 조건을 바꿔주는 거예요. 맞춰주겠습니다. 온리 브라우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어떤 기기 특성에 맞춰서 쓸 수 있게끔 바꿔주겠습니다. 옵션이에요. 이게 없으면 반응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환경이 맞춰지면 이 데이터는 먹는 거죠. 아까는 안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이즈 어떻게 했어요? 320부터 600 사이잖아요. 320보다 작아지면 풀어져요. 왜?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600보다 커지면 당연히 풀어져요. 왜? 여기 있는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니까.